이마에 넣으면 코 밑으로 흐르나요? 아니면 눈 밑에 넣으면 심부볼까지 처지나요? 주름 밑에 필러가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어요. 길 터놓은 것이 없는데 억지로 밀어 넣으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 필러 5분 만에 완성 속도를 자랑한 영상들 가끔 있거든요. 사실 그게 큰 자랑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원장님, 요즘 커뮤니티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필러 절대 맞지 말아라는 영상 많잖아요. 필러 맞으면 나중에 밑으로 다 처지고 얼굴도 막 이동해서 결국 성형 괴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짠가요? 필러 이동설, 괴물설,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필러는 죄가 없고요. 범인은 따로 있어요. 저는 피부에 뭘 주입할 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받는 제품들을 정말 좋아해요. 레디어스, 레티젠, 리투오, 그리고 필러는 주로 벨로테로를 사용합니다. 깐깐하게 검증된 것만 제 환자분들 얼굴에 넣거든요. 필러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술 중 하나인데 이런 괴담 때문에 안 맞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해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마에 넣으면 코 밑으로 흐르나요? 아니면 눈 밑에 넣으면 심부볼까지 처지나요? 이런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조금 소름 끼치시겠지만 필러 이동,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은 조금 있어요. 이동하는 거 맞고요. 이동하는 범위가 아주 넓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입술 필러 했는데 인중 위까지 필러가 올라간 경우, 그리고 이마 필러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썹 근처에만 뭉치는 경우도 있고요. 팔자 필러를 분명히 했는데 여기에 필러가 없고 위쪽 살이 도톰해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거나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왜 필러가 이동하는 걸까요? 위의 논문에 따르면 첫째, 필러의 이동의 주 원인은 근육의 움직임으로 지목해요. 특히 팔자 부위는 피하 지방이 얇고 분산되어 있는 반면에 입 주변의 표정 근육, 피부와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필러를 피부 바로 밑이나 근육 근처에 팔자 주름 모양 그대로 직선으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웃거나 말할 때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필러를 압박해요. 이때 필러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밀려나가는데 팔자 부위에서는 이 힘이 필러를 주름 위쪽이나 아니면 입가 옆쪽 이렇게 밀어내게 됩니다. 결국 주름은 그대로인데 주름 위쪽 살만 도톰해져서 오히려 입이 돌출돼 보이거나 팔자가 더 깊어 보이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원장님, 그럼 팔자 필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팔자 주름에 필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핵심은 필러로 개선될 팔자 주름을 정확히 감별해서 시술해야 되는 거예요. 감별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딱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필러하면 괜찮아요. 첫 번째는 콧망울, 팔자 옆에 푹 꺼진 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뼈 위에 깊은 층에 기둥을 이렇게 세워주면 얼굴이 입체적으로 확 살아나요. 이쪽은 이동할 걱정도 거의 없어요. 반대로 이런 분들은 필러를 조심해야 되거나 다른 시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광대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 처진 분들, 여기에다가 필러만 계속 넣으면 광대 무게 때문에 더 처져 보이고요. 결국 팔자 위에 살만 더 튀어나 보여요. 이런 분들은 필러보다는 레이저로 위쪽 살을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두 번째 분들은 폴더처럼 접힌 칼주름이신 분들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 계세요. 주름이 마치 종이 폴더처럼 이렇게 접혀 있어서 그거를 칼주름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깊게 접힌 주름은 필러 한두 번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고요? 주름을 따라 피부 겉면과 아래 조직이 딱딱하게 붙어버리는 진피 유착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피부가 접히면서 그 밑에 흉터처럼 딱딱한 섬유 조직들이 엉켜 붙어버린 상태거든요. 여기에 필러를 무작정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름 밑에 필러가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어요. 길 터놓은 것이 없는데 억지로 밀어 넣으니까 필러가 주름을 펴주는 게 아니고 주름을 이렇게 피해서 양옆에 만만한 조직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주름은 그대로인데 주름 주변만 둑처럼 볼록해지는 틴달 현상이나 어색한 볼륨만 남게 돼요. 원장님, 또 필러 이동에 대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필러 워닝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시술자인 저희 의사들의 책임이 큽니다. 바로 주입 방법의 차이인데요. 고객님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원장님 옆에 병원 5분이면 끝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네, 저 필러 시술 진짜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손이 느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필러가 제자리에 딱 붙어있게 만든 유일한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유튜브 보면 필러 5분 만에 완성, 속도를 자랑한 영상들 가끔 있거든요. 사실 그게 큰 자랑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한 번에 많은 양 볼루스 뭉텅이로 확 집어넣으면
집어넣게 되면 필러 무게 때문에 중량에 영향을 받아 직격탄으로 받아요. 그게 바로 시간이 지나면 필러가 약간 처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 드롭렛 인젝션이라고 아주 소량의 필러를 층층에 나눠서 촘촘하게 깔아주는 방식을 써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최신 논문들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필러 입자가 작게 쪼개져 들어갈수록 주변 조직과 하나로 합쳐지는 조직 일체화, 그게 기가 막히게 일어나요. 내 살 사이사이에 필러가 찰떡처럼 스며들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내 살이 하나가 되어 붙어 있는데 얘네가 어디로 도망 못 가잖아요. 이동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원장님 이렇게 조금씩 소량씩 이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층층이 그 소량이 다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건가요? 그죠? 사실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른데 뼈가 함몰되신 분들한테는 가끔 볼루스를, 그러니까 몽텅이를 넣을 때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단지 깊은 층에 넣다 보니까 이동 가능성이 없는데 얕은 주름이나 얕은 지방층을 채울 때는 좀 촘촘하게 0.1mm 정도 넣고 몰딩이라고 한번 손으로 문질러주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5분 만에 끝내는 시술과 30분 동안 공들여서 심어지는 시술, 어떤 게 진짜 내 얼굴을 위한 선택일까요? 필러는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내 조직에 잘 스며들게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겁을 들인 것 같은데 사실 결론은 이겁니다. 정확한 층에 좋은 제품, 제대로 시술 받는다면 필러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할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 필러가 이동하는 또 세 번째 원인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도 필러 경력이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한테 시술 받으신 분들이 5년 그리고 10년 다시 뵙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창기에는 필러 종류가 이동이나 모양 유지에 그렇게 큰 차이를 줄까 싶었는데 오래 지켜보니까 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필러가 이동하지 않고 좀 제자리에 예쁘게 있으려면 필러가 가진 물리적 성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바로 필러의 점성, 탄성, 그리고 응집력이에요. 첫 번째는 점성인데 이게 필러의 내살 같은 부드러움을 주는 성질이에요. 점성은 끈끈하고 부드러운 성질을 말하는데 점성이 높다는 거는 젤이 아주 말랑말랑하다는 뜻이거든요. 주입했을 때는 주변 조직과 자연스럽게 융화되면서 만졌을 때는 티 안 나는 부드러운 볼륨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 모양을 지탱하는 힘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탄성인데 이건 바로 모양을 지키는 꼿꼿함이에요. 점성과는 반대로 탄성은 원래 모양을 유지하려는 성질, 즉 되돌아가려는 힘이에요. 탄성이 높은 필러는 탱탱볼처럼 단단하고 힘이 느껴져요. 외부에서 근육이 눌러도 쉽게 뭉개지지 않고요. 그 라인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턱이나 코처럼 힘있게 지지해줘야 하는 부위에 이런 필러를 쓰고 있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응집력인데요. 이게 뭐냐면 필러 입자들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서로 꽉 붙잡고 있는 힘이에요. 필러 마이그레이션을 막는 결정적인 열쇠거든요. 응집력이 낮은 필러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입자가 막 낱개로 흩어져 엉뚱한 곳으로 밀려나가는데 응집력이 높은 필러들은 자기들끼리 똑똑 뭉쳐서 제자리를 지켜요. 결국 필러의 이동을 막고 부작용을 줄이는 핵심은 점성과 탄성 그리고 응집력이라는 물리적 특성을 손이 익힌 시술자의 재료 선택에 있어요. 내 조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모양을 유지하고 격한 움직임에, 근육의 움직임에도 따로 놀지 않는 그런 좋은 필러를 선택해서 정교하게 채운다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괴물같이 아니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얼굴은 결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필러 괴담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고요. 해부학적 구조와 필러의 물성을 잘 이해하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고 이쁜 결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죠? 다음 영상에서는 필러의 강력한 라이벌 히알루론산 필러, 콜라겐 촉진제 각각 득과 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